침대 프레임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기준이 거의 없었어요. 가구 매장에서 디자인을 보거나 온라인에서 괜찮아 보이면 혹은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겪어보고 나서 이건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기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고르셔도 비싼 돈 쓰고 나중에 후회하는 선택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대 프레임을 고를 때 기준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침대를 기준으로 방 배치를 다시 짜도 다른 가구들이 같이 망가지지 않는 구조인가. 두 번째는 내가 침대에 맞춰서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그냥 평소대로 써도 되는가였어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침대 프레임은 한번 들어오면 방 동선이랑 가구 배치가 통째로 침대에 맞춰 굳어버리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침대 프레임을 기준을 세워놓고 골랐던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프레임 소재가 뭐가 좋은지, 디자인이 예쁜지 이런 것들만 바꿔가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바꿔도 이상하게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정말 프레임의 문제일까 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오늘의 집 좁은 방 꾸미기 콘텐츠를 수도 없이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좁은 방에서 답답함을 만드는 건 가구의 종류보다 바닥이 얼마나 막혀있느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침대는 방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가구잖아요. 그 침대가 바닥에 그대로 놓여있는 한 프레임을 뭘로 바꿔도 동선이나 여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침대를 아예 안 쓰자거나 작은 침대를 쓰자가 아니라 바닥 면적을 확보하는 구조가 다른 방식으로는 없을까를 하나씩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선택지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리프트업 수납형 침대 프레임입니다. 실제로 짐이 많거나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인 배치가 유연한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벽에서 여유를 둬야 하고 위에 조명이나 선반이 있으면 간섭이 생기고 침대 주변을 항상 비워둬야 하겠더라고요. 결국 수납은 분명 많지만 생활 방식에 따라서는 내가 침대에 맞춰 움직이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프트업 수납형 침대 프레임도 분명 잘 맞는 분들은 있지만 저처럼 방 구조를 자주 바꿔보고 싶거나 생활 동선을 가볍게 쓰고 싶은 경우에는 이번 선택지에서는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이런 접이식 침대 프레임이에요. 저도 예전에 실제로 이걸 써봤거든요. 침대는 접어두고 필요할 때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어요. 접어두면 공간이 생기고 낮에는 방을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이 프레임은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준이랑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인 배치가 유연한가 측면에서 보면 접이식 침대는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접었을 때도 벽 한쪽에 크게 기대 놓아야 하고 펼쳤을 때도 방의 면적을 거의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기준이 생활이 편한가라는 쪽에서는 더 빨리 한계가 왔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매일 자려고 침대를 펴고 아침에 다시 접는 과정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더라고요. 침대라는 게 원래는 그냥 몸을 맡기면 되는 가구잖아요. 근데 이건 생활 리듬 자체가 침대에 맞춰서 돌아가게 돼서요.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방이 좀 좁아도 침대를 제대로 들이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간을 넓게 쓰려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생활이 더 불편해졌고 쉬는 공간이라는 느낌도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접이식 침대는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선택이지 장기적으로 편하게 살기 위한 침대 프레임으로는 저한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벙커 침대를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고 제 생활 패턴에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고른다면 사다리를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침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볼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벙커 침대는 한번 놓으면 그 위치 그대로 생활 동선이 굳어버리거든요. 처음엔 이쪽에 두면 괜찮겠지 하고 놓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다른 구조로 바꾸고 싶어도 제한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 전엔 몰랐는데 쓰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침대 아래에 책상을 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높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파를 놓고 쓰고 있는데요. 만약 높이 조절이 됐다면 가구 배치가 훨씬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또 몇 센치 차이로 위에서는 답답해지고 아래서는 앉기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쓰다 보면 은근히 체감되는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올라가 보면 발판이 얇은 건 은근히 이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후기 보면 여기에 밧줄 감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밤에 내려올 때나 자주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서 다시 산다면 발판이 납작한 철봉인지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지 이거는 꼭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놓는 판이 통판인지 철망인지입니다. 후기 보면 철망은 뒤척일 때 소리 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써보니까 소음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고요. 오히려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 통판이었다면 곰팡이 걱정을 조금 했을 것 같아요. 또 가끔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를 따로 사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데요. 매트리스는 같이 사면 제일 좋겠지만 따로 산다면 울타리 높이는 꼭 고려해서 고르셔야 합니다. 처음 벙커 침대에서 잘 때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근데 이건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직접 써보니까 공간 활용 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어서 지금 제 생활 패턴에서는 이 정도의 장단점을 감수하고 쓰고 있는 선택이에요. 당시 이사를 급하게 가느라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구매했는데 막상 큰 가구를 들이고 나서야 배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금은 이 구조에 적응해서 잘 쓰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고른다면 분명히 다르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